네, 교재 463페이지 발현 프로필 분석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수행한 서열 정렬과 발현량 산출을 지금까지 앞에서는 한 샘플에 대해서만 수행을 하였는데 이 과정을 동일하게 여러 샘플에서 수행한 결과를 이제 하나의 파일로 결합한 발현 프로필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expression profile.txt 파일을 열어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림 4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마이크로 RNA 발현 프로필 예제 데이터의 구조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실습에서는 500개의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 6명의 샘플 데이터, 즉 3명의 정상군과 3명의 렁캔서군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이제 실습을 위해서 임의의 발현값이 부여됐기 때문에 결과에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64페이지의 데이터 불러오기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터미널 창을 2개를 켰는데 두 번째 창, 즉 바플랏을 그렸던 창으로 돌아가셔서 여기 실행되고 있는 R 창에서 한번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64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코드를 한번 타이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는 read.delli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외부 파일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read.tabl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파일을 읽어오는 그런 코드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read.dellim 같은 경우에는 구분자를 자동으로 탭으로 구분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애고요. 이번에는 헤더 옵션도 여전히 true 옵션으로 줌으로써 입력 파일의 첫 행을 샘플의 아이디로 지정을 하고 마지막에 row.names 1 옵션은 이제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각 마이크로 RNA 아이디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파일을 읽은 것을 매트릭스 형태로 exp라는 변수에 저장을 시킨 거고요. 그렇다면 이 exp라는 변수는 즉 그 매트릭스는 행과 열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디멘션의 약자인 di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00개의 행이 존재하고 총 6개의 열로 존재하는 그런 매트릭스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매트릭스의 헤드 명령어를 통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각 행의 id는 각 마이크로 RNA의 프리커서와 그에 따른 메이처 폼 id가 해당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정상군 3명과 환자군 3명의 각 환자마다 해당 마이크로 RNA의 발현량이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러들인 데이터는 이제 샘플 아니면 실험군, 실험 날짜, 실험 방법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 즉 정규화를 먼저 수행한 후에 분석하는 것이 원래는 맞는데 하지만 데이터 정규화 과정은 이번 실습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정규화 과정을 거친 데이터로 가정을 한 이후에 다음 실습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과연 환자군과 정상군 사이에 차별 발현된 마이크로 RNA는 어떤 것인지 한번 검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RNA의 이제 발현량의 차이는
T 검정을 통해서 두 군 간의 발현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에서는 유의 수준을 0.1로 수행을 하였으며 모든 샘플의 발현량이 0인 마이크로 RNA도 있으므로 이제 t-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NA 즉 not applicable 즉 R에서 숫자로 인식을 하지 않는 결측치라고 하는데 이 결측치로 기록된 값을 제외하고 유의 수준 0.1 이하인 마이크로 RNA를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재 464페이지 아래에 있는 코드를 한번 타이핑해 보겠습니다. 먼저 pValue라는 변수에 apply 함수를 이용해서 pValue 값들을 저장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ply 함수는 이제 R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함수인데 apply 함수에 들어가는 옵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이제 그 매트릭스와 같은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값은 이제 그 매트릭스를 어떤 기준으로, 즉 행을 기준으로 할지 열을 기준으로 할지를 구분해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1이 들어가면은 행 기준이 되겠고 2가 들어가면 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1, 즉 행 기준으로 마이크로 RNA 단위로 어떤 함수를 적용시킨다는 그런 apply 함수가 되겠습니다. 함수를 적용시킬 건데 어떤 함수를 적용시킬 거냐? 저희는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t-테스트를 이용해서 차별 발현된 마이크로 RNA를 검출할 거기 때문에 t-테스트를 하는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투 샘플 t-테스트의 경우에 각 군의 분산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t-테스트 방법이 이제 다르게 됩니다. 다르면 웰치의 t-테스트가 되고 같으면 폴드 베리언스를 통해서 t-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두 집단의 이제 분산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t-테스트의 베리언스 이퀄 즉 분산이 다른 옵션 같다는 옵션을 false를 줌으로써 두 집단의 분산이 다르다는 것을 명시를 해서 t-테스트 진행한 거고요. t-테스트 진행을 할 때 이제 첫 번째 군, 즉 정상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의 환자군들이기 때문에 정상군을 첫 번째 그룹으로 주어준 거고, 런캔서 환자군들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환자군들이기 때문에 런캔서 환자군들은 4, 5, 6 그 그룹을 줌으로써 이 두 정상군과 런캔서 환자군 간의 t-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을 때 그에 따른 이제 p-밸류 값들이 나오는데 그 p-밸류 값들을 저장을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유의 수준을 0.1로 수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측치를 제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연 이 t-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결측치가 아니면서 p-밸류가 0.1보다 작은, 즉 유의한 마이크로 RNA는 어떤 것인지, 즉 차별 발현된 마이크로 RNA 검출을 직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64페이지 교재의 마지막 줄에 있는 코드를 한번 타이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위치라는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온 p-value 값 중에서 0.1보다 작고 and이기 때문에 작고입니다. 그 다음에 p-value 값이 결측치가 아니면서 p-value 값이 0.1보다 작은 마이크로 RNA를 인덱스에 저장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차별 발현된 마이크로 RNA가 몇 개인지 length라는 함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총 17개의 마이크로 RNA가 정상군과 런캔서 환자군 사이에 차별 발현된 마이크로 RNA로 뽑히게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이크로 RNA들이 차별 발현되었느냐를 한번 출력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총 17개의 데이터가 총 17개의 마이크로 RNA가 유의하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를 좀 시각화해서 보고 싶으면은 가장 기본적인 히트맵을 그려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히트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히트맵을 그리게 되면 첫 번째 정상군 3명, 그 다음에 런캔서 환자군 3명 사이에 총 17개의 차별 발현된 마이크로 RNA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히트맵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4개 정도는 정상군에서 좀 발현량이 많은 것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 3개는 런캔서 환자군에서 좀 많은 발현량이 보인 것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D-EASY2를 활용한 차별 발현 마이크로 RNA 분석에서 돌아오겠습니다.